순간적으로 이제 욱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제 네. 다른 식으로 좀 강압적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네. 그런 말들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좀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네. 욱이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풍선처럼 빵 터지는 거잖아요. 네, 이게 참다가 네. 안 돼, 참아 네. 이렇게 하다가 빵 쳤어. 네네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 보면은 아이가 내 생각과는 다르게 어떤 행동을 할 때 부모님들이 보통 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이한테 욱을 해놓고 또 한번 떠올려 보면 또 미안한 마음도 네, 있어요. 또 그리고 참을 후회하잖아요. 걸. 네. 욱하고 후회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욱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보면 앞뒤를 헤아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마음이 불끈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아이한테 항상 양육을 하면서 그냥 평상시에도 뭐 화가 나거나 이런 상황에서 욱보다는 부모도 미숙할 수 있잖아요. 아이를 처음 키워보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하고 가장 좋은 거는 이야기가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림책 중에 네. 그거와 비슷한 전래동화 같은 네, 걸 그림책이 이용해서? 있다라고 하면 네네. 아이한테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아니면 놀잇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밥을 먹는 놀잇감을 갖고 와요. 소꿉놀이를 갖고 와서 그거 해봐야 되겠다. 입장을 바꿔서 놀이를 해보는 거예요. 아, 네. 영현아, 오늘 엄마랑 너랑 소꿉놀이를 할 거야. 네네. 그런데 오늘은 영영이랑 엄마랑 역할 역할을 바꿔보자. 오. 그래서 엄마가 영현이가 되고 영현이가 엄마가 되어보는 거야. 똑같이 해보는 거죠? 네, 이걸 다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땠어? 그러면 너무 지혜로운 방법이다. 엄마도 네. 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아이를 통해서 투사해서 볼 수 있고 아이도 자기가 보지 못했던 본인의 모습을 엄마를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놀이 치료할 때 이렇게 네네. 방법을 많이 쓰기도 해요. 너무 꿀팁인데? 아니 이렇게 엄격하게 훈육을 했을 때 네네.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훈육을 막 욱하게 되면은 아이가 혼란스럽겠죠. 네, 그러면 부모님이 갑자기 욱했다가 또 잘해줬다가 욱했다 잘해줬다 이러면 감정 아이가 넓히기. 혼란스러워요. 네. 그러다 보면은 눈치 보는 아이가 또 돼버리는 눈치.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되게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네. 항상 시시각각 흔들리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왜 화가 난 건지, 내가 왜 욱해서 화가 났지? 아니면 나의 자라온 성장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엄마, 보면은 죄송해요. 그거를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 네. 욱하는 그 감정에 내가 나 지금 열받았어. 기분 나빠. 너 때문에 나 짜증나. 이거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 빠져있지 않게. 그러면 그거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잠시 산책을 해본다던가 네. 가까운 카페에 가서 맛있는 아이스 커피를 마신다던가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지금 이 욱하는 상황을 소거하면서 좀 상황이나 이런 주변을 바꿔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새벽에 산책 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새벽에 산책하세요? 그러면은요, 네. 그 일관성 있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마음을 좀 알아차리라고 하셨는데, 그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게 네. 저희처럼 이렇게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네네. 자각한다라는 용어를 쓰지만 네. 그 자각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우리가 기분 좋은 상황을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면 기분이 좋았을 때는 그냥 기분이 좋아. 나는 지금 어떤 행복한 일이 생겨서 이 이슈가 생겨서 나는 기분이 좋아. 그래서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화가 나거나 욱하는 상황은 나 지금 화났어. 끝. 이게 될까요? 안 돼요. 계속 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계속 가는 거를 중간에 끊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자각을 통해서 내가 왜 화가 나지? 이거는 누가 더 잘할까요? 내가 자기가. 더 잘.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 적어보는 거 방법이에요. 네. 근데 또 이렇게 텍스트를 쓰시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녹음을 해보는 것도 오. 방법이고요. 내가 왜 지금 화가 나는지. 네, 아무도 없는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지금 왜 우리 아이한테 욱을 하고 있지? 이 욱하는 감정에 대해서 내가 나를 생각하면서 녹음을 해본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네, 저한테 제가 힘든 감정에 대해서 카톡을 보낸다던가 녹음을 해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해보게 돼요.
그러면 저녁에 아이들 자고 나서 좀 조용하고 나만의 시간이 좀 있을 때 내가 오늘 했던 일이 좀 남아있거나 마음이 좀 찝찝하거나 미안한 마음이 들면 내가 그 상황에서 왜 어떤 생각 때문에 화가 났는지 한번 적어보면서 네, 스스로를 좀 적어보거나. 알아차리고 네. 자각해보면서 이렇게 가면은 반복이 좀 줄겠네요. 줄기도 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주로 우울하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 패턴 분석을 하는 게 네. 되게 중요할 것 네네. 같아요. 감정을 보면요. 네. 내가 어떤 한 음. 상황에 무조건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지 않거든요. 네. 내가 불편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한 상황은 모든 상황에서 다 그렇지 않아요. 유독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느끼는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찾아보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인데 네. 그것도 되게 많이 쉽진 않아요. 저는 책에서 네네. 그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뭐 존중받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떤 식의 표현이나 말투가 아이에게 좀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까요? 육아의 정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육아의 정답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엄마의 마음속에 있을까요? 우리 아이한테 있어요. 네. 우리 아이 마음속에 있어요. 육아의 정답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되게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지만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 그것만큼 아이가 정서적으로 주체성 있게 자라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은 존중받고 있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네. 엄마가 양육을 하는 환경이면 상관이 없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직장맘이거나 하면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늦게 보거나 아니면 대리 육아를 하거나 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특히나 아이들이 분리불안이 생긴다던가 그런 행동들이 좀 나타나요. 그래서 그럴 때는 퇴근 시간에 물론 힘들긴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아이니까 단 30분만이라도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아이랑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아이한테는 0세에서 3세까지는 엄마의 애착 형성이 가장 중요해요. 네네. 그래서 그때 애착이 불안정하게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기에서 자라나는 과정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이 같은 경우 유치원에 갔을 때 네. 분리불안으로 인해서 아이가 울거나 떼쓰거나 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에 가서는 조금 그래도 괜찮다가 불안이 이제 생기는 거죠, 아이가. 그러다 사춘기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엄마가 많이 아이에게 피부 접촉 스킨십을 많이 해준다던가 퇴근 후에 많이 놀아준다던가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네, 나는 너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고 많이 놀아주진 않지만 이 시간만큼은 엄마는 너에게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이 시간만큼 같이 놀아주려고 해. 네 마음은 어때? 이러고 아이의 감정을 물어봐 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청유형 부모가 돼야 돼요. 아이가 말을 할 때 네. 그거를 그냥 얘기해봐. 그래서 어쨌다고 다 끝나기 전에 그런데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는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물어봐 주기보다는 아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어 그랬구나 구나를 좀 써주시면 뭐뭐구나. 네, 나는 너의 말을 듣고 있고 공감하고 있어 라고 아이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렇게 마음을 헤아려줘야 된다. 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요. 아이들은 스펀지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정말 100%다 흡수를 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흡수하는 것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조금 더 따뜻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말을 흡수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협박하는 말, 분석하는 말, 네. 비난하는 말, 그리고 끊임없이 남하고 비교하는 말, 또 걱정하는 말, 뭐 불안을 심어주는 거, 화를 내는 언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 앞에서 많이 보여주지 않는 게 아무래도 아이 정서상 좋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불안이나 초조가 아니라 자기의 주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네. 또 하나는 부모는 아이에게 우주와 같은 존재예요. 네. 아이가 우주 같은 존재가 막 나뒹굴어져 있으면 아이는 별이거든요. 네. 그럼 그 별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데나 막 뒹굴뒹굴 굴러다니겠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아이한테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작은 말이라도 그게 아이의 감정에서
아이의 눈높이로 아이의 시선에서 아이의 말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되게 아이가 주체성을 갖고 또 존중을 받는 아이가 결국은 남을 존중할 수 있는 이타적인 아이로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아이가 흡수할 그 스펀지를 좀 더 좋고 아름답고 따뜻한 말로 채워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